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등학교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커지자 대구시 교육청이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노조 파괴에 따른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구시가 당시 대표와 본부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구제역 확진 농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경상북도도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주시 노인전문간호센터의 폐원은 경주시에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쾌청한 하늘이 예상되지만은 반짝 추위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을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강추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눈비와 함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일부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찬 공기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대구는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약 7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되는 추위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에 날은 쌀쌀하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여전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어 불씨 관리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 동안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침해와 보조금 횡령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월급여 상납과 은폐 의혹도 이어졌고요. 상납이 너무 괴로워서 퇴직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급여 일부가 전 이사장에게 상납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당시 전 이사장의 아내 A씨와 직원이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직원은 전 이사장이 힘들어서 도와줬다고 월급 상납 이유를 경찰에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달래기와 숨기기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도와줬다고 해라. 그렇게 강요를 하였고 그대로 얘기를 했는지 그 후에 메시지로 물어와서 한 퇴직 직원은 월급 상납이 싫어 퇴직을 결심했다고 폭로합니다. 제가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돈을 줘야 하니까 제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제 월급의 일부를요.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한 직원의 통장 거래 내용입니다. 2014년 매달 40만 원씩 전 이사장의 차명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라 하면 제가 다음날 나가야 될 그런 그 사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달라는. 사람이 증거 남기기가 싫었는가 봐요. 회장 방이 있어요. 현금을 찾아서 거기 책상에 서랍에 넣어놔랍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대출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 이사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야, 글쎄, 그건 저 모릅니다. 그거 다 정리가 됐고, 그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다 정리되는 걸로 가능하니까. 공익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직원 월급 상납 및 은폐 의혹.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이 드러난 만큼 경찰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초등학교 지문 인식 시스템 설치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은 반발이 확산되자 지문 인식기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개 단체로 구성한 지문 등록 반대와 인권 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 청소년 학부모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정책이 너무 경솔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지문 인식기 설치된 그 공간 안으로 학생들이 뛰쳐나오자면
과연 그게 안전한 공간일까요? 개인정보는 물론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셨나요? 대구교육청은 애초에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민감한 정책이지만 교사나 학부모에게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두 가지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수집이 금지되지만 이 일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지문인식기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인식을 통해 급식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미리 당사자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정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일단 다 잠정 중단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구교육청이 학생을 인권 주체라기보다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려다 결국 말썽만 빚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문화재단의 채용 비리를 밝혀내고 당시 대표와 본부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채용 비리 뒤에는 노조 파괴에 따른 대가성 특혜 정황이 있었습니다. 취재의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대구문화재단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직원 24명이 가입해 교섭권도 확보했습니다. 재단의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혹은 상명 하복의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바꿔달라. 그러자 대구문화재단은 추경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해 노무사를 고용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노무사의 의견서를 보면 단체 교섭을 지연시키고 1년 뒤 다른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한 당시 간부의 수첩에도 자체 노조 설립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2015년 5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재단 자체 노조가 만들어졌고 노무사의 조언대로 상황이 진행되면서 기존 노조는 와해됐습니다. 팀장을 직원으로 발령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에 있으면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라고 다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1년 뒤 대구문화재단은 3차례에 걸쳐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첫 번째 채용 필기시험에서 합격자는 2명에 불과했지만 재단의 자체 노조위원장의 항의로 중간에 합격자 선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붙어야 할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 5명이 붙었는데 합격자 중 3명은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채용에서는 비정규직이던 자체 노조 노조위원장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4명 중 3명이, 세 번째 채용은 3명 모두 재단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재단 자체 노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자체 노조의 위원장은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팀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친인척 특혜 의혹을 받았던 경영본부장 A씨의 라인으로 분류되던 이들은 A씨가 사표를 낸 이후인 지금까지도 대구문화재단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채용 비리로 탈락한 응시자의 구제나 채용 비리로 뽑힌 이들의 채용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 파괴 대가성 여부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 2015년 논란 끝에 문을 닫은 경주시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법원이 경주시에 잘못이 있다는 취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노인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해고된 요양사들이 3년 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당해고된 자신들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들이나 환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간호센터가 재개원을 해서 같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간호센터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경주시립 노인센터는 임금체불과 방만 경영, 노인 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석연치 않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파로 이곳에서 일하던 요양사 20여 명은 노인들을 학대한다는 혐의를 받고 수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됐습니다. 얼마 뒤 검찰은 이들 요양사 8명에 대해 노인학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경주시는 노인센터 폐쇄와 대량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주시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경주시장의 업무 정지 명령과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주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주시의 폐원이 무리한 처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겪던 경주시가 노인 학대를 이유로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혀 경주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주시는 항소 등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명 대량 해고와 노인복지 후퇴로 이어진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3년이 지나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경주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 확진 농장이 2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농장과 관련 있는 경북의 역학 농장은 1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은 없었는데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경상북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시 장수면의 한 유구농장. 첫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의 농장을 들린 사료 차량이 이틀 후 이 농장을 다녀갔습니다. 이처럼 안성과 역학관계가 드러난 한우 농장은 영주와 상주 각 1곳, 예천 풍양면 5곳, 구미 3곳을 포함해 경북의 총 10곳입니다. 의심 증상은 아직 없습니다.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직원과 시군 수의사들이 농가 현장에 출동하여 가축 임상 예찰 검사에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북도는 역학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 명령을 내려 구제역 잠복기인 14일간 차량과 가축, 분녀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2만 5천여 곳에 경북의 전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도 강화합니다. 타 도와 인접해 있는 영주, 상주, 문경 등 도내 8곳의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젖소농장의 경우 전수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북에서 사육하는 우제류는 231만여 두수, 항체 형성률은 소 98.3%, 돼지 82.1%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발생 농가 사례에서 보듯 안심할 순 없습니다. 설렁설렁하지요, 농가들이. 네,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나, 또 빨리 이것이 끝나서 차량 운반, 사로 이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설이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청도 소싸움 경기를 일시 중단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구제역 유입을 막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구제역 상황이 끝날 때까지 청도 소싸움 경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와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대구에서는 병의원 1,200여 곳, 약국 1,900여 곳이 문을 엽니다. 편의점 1,200여 곳에서는 해열제 같은 일반 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 당일에도 대형 병원 응급실과 함께 동네 의원 20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초전면 대장삼리 다복회 회원 50만 원, 문덕일리 곽수연 씨 30만 원, 성주군 초전면 초전초등학교 6학년 일반과 이점덕 씨 각각 20만 원, 성주군 618 동우회 이성수 회장 10만 원, 성주군 초전면 대장사리 주민 1동 65만 원, 얀마농업기계 이수일 대표와 성주군 월악면 안포오리 김옥자 씨 각각 30만 원, 성주군 월악면 생활개선회 회원 1동 20만 원,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원 1동 10만 원, 성주군 월악면 안포오리 부녀회 회원 1동과 월악면 농업경영인회 회원 1동, 우리 건설 이영미 대표가 각각 20만 원, 연꽃 적십자 봉사회 회원 1동과 참샘 영농조합법인 김영옥 대표가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MBC에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반짝 강추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눈비와 함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일부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찬 공기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대구는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약 7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되는 추위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강한 바람에 날은 쌀쌀하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직도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곳이 있어 불씨 관리에는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고령 영하 8도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에는 대구 6도, 고령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5도, 김천도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5도, 김천 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의성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모두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 동안에는 일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